안녕하십니까. 소음박사TV입니다. 지금까지 이 채널에 층간소음 관리사 자격증이나 층간소음 관련 강의를 저희가 업로드 했었는데요. 층간소음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이니까 이제 좀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박사님은 현장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현장 같은 경우엔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알려주세요. 현장 분위기는 좀 다양합니다. 가벼운 증상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굉장히 극한 지경,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소리로 윗집에 사는 사람을 어떠한 형태로 보복을 하거나 살인 충동에 의해서 조접근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살인에 해당되는 어떤 여러 가지 도구를 갖다 놓고 상담을 아예 펼치시는 분들,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는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경우들이 많이 펼쳐질 수가 있죠. 예. 살인 도구를 놓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제 살인 도구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상담을 하러 갈 때 예를 들면 몽둥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집안에 있는 칼이라든가 이런 어떤 도구들을 가져다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담사한테 뭔가를 협박을 하겠다라는 차원보다는 이제 그걸 이제 내면을, 이면을 보면은 그만큼 본인이 간절하다는 겁니다. 이번 상담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달라. 그래서 한 단계 더 이면을 보게 된다면은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상담을 받거나 이랬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본인 입장에서 부실하거나 너무 건성건성이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사명감을 갖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사명감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런 의도가. 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찾아갔는데 집 앞에 맞은 사람이 몽둥이 들고 나오고 아니면은 식칼 들고 나오고 이러면은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상담을 계속 하세요? 상담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도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걸 들 수밖에 없는 그 뒷후면을 봐야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이 1년을 시달리든 10년을 시달리든 현장에서는 그 현상만 바라보게 되면은 위층에서는 매트도 깔고 뭔가 시간대도 최선을 다해 줄여주고 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그 현상만 보면 아랫집 입장에서 더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상만 보면요. 그런데 그 이면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 때는 어떠한 과정을 거쳤을까? 굉장히 큰 히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그 나름대로의. 그 히스토리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상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분들이 그런 게 왔을 때는 그 부분보다는 그 이면이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절박하구나. 그러면 이 절박한 부분 자체를 어떠한 형태로 좀 풀어가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좀 극단적이었던 사례분들은 결국 해결은 되셨어요? 우리가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를 해결이라는 부분 자체에 방점을 찍어버리면 굉장히 멀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는 부분 자체는 윗집이든 아랫집이든, 우리 집이 아랫집이든 옆집이든 간에 소음원이 존재하는 한에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소음으로 느껴졌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소음원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는 한에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층간소음이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의 해결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지 무조건 해결이 된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 힘이 들고요. 쉽게 말하면 완전한 해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관리를 어떠한 형태로 해 들어가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는다면은 그 길이 보이는 거죠. 대다수가 이 상담을 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에 상담사들이 힘들어하는 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중압감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것이고 이 부분 자체를 이제 어떤 형태로 관리해서 해드리려 갈까라는 부분들의 방점을 찍는다면은 의외로 길이 보이죠. 우리가 관리라는 것은 1에서 10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면 오늘은 1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나머지 또 2부터는 또 펼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갈등이 해소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층간소음 부분이 좀 없어졌다고 느낄 때까지는 계속 이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관리라는 부분 자체는
아시듯이 관리라는 것은 어딘가 끝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끝이 없는 부분을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관리를 10분이 계시다면, 민원인 10분이 계시다면 이 관리 부분의 관리의 마지막 부분 자체는 다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접근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전화 상담만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한 번 방문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부분들 자체가 풀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정확하게 소문을 밝혀서 어떤 부분들을 풀었을 때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너무 오래된 분들은 꾸준하게 본인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관리라는 부분 자체는 굉장히 폭넓게 가야 되는 겁니다. 전화상으로 통화해서 한 달에 한두 번이든 전화상으로서 풀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거기에 달라지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어떤 소문과 그 피해에 따라서 맞춰서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어떤 부분들. 그러면 끝이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입니다. 층간소음은 끝이 없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층간소음도 관리를 하다 보면 끝이 나는 게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 끝이 나냐면은, 아래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이게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도 계시고, 그 부분 자체를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조금 줄어들었다. 주위에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노력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과 윗집에서 또한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렇다고 소음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죠. 느껴지는 어떤 부분들, 노력과 이런 부분을 느낄 때는 굉장히 이 관리 부분에서 거의 마지막에 온 것이죠. 예. 그렇다고 말씀드린 대로 소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이제 층간소음 해결은 좀 집이 절간 같아지고 이런 거였는데 생각이랑 의외로 다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상담이랑도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층간소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박사님 다음에도 이제 관련해서 많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